자, 갑자기 15억 뚝 떨어진 강남 아파트, 이거 폭락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냐 도대체? 증여라고 합니다. 증여. 그러면 왜 증여가 다시 또 늘어나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얼마 전에 설명드렸지만 올해 7월 달이 서울 증여 건수가 2년 2개월 만에 가장 많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 잘하면 올해 연말까지 갈 때 증여 건수가 또 다시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를 하실 분들은 올해 말까지 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 그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게 있어서 그래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경 이코노미 기사고 11월 21일 이때 입력된 건데, 세제 개편 앞두고 증여가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세제 개편은 저희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나올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또 가격이 좀 오르는 그런 분위기라면은 추가로 일찍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세제 개편에서 이 기사에서는 보유세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건데, 저는 거기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증여취득세가 이미 12%로 조정 대상 지역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저가 양수도라든지 증여할 때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 신반포 4차, 이거 내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전용 105제곱미터가 40억 500만 원에 거래가 됐다. 이거 전용 105가 이 가격이면은 나쁘지 않거든요. 물론 저도 40억 없어요. 없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직전 신고가인 55억보다 무려 15억이나 낮은 수치다. 그래서 인근 중개소에서는 친족간 증여성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했다. 이거는 좀 약간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55억에 거래가 된 게 물론 똑같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물건도 55억에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걸 내가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격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55억에서 보통 내려도, 제가 알기로는, 물론 저는 이제 간평사가 아니지만 이제 주변에 간평하신 분들 들어보면은 뭐 10% 혹은 뭐 15% 정도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억이면은 거의 한 30% 정도 내린 거거든요. 야, 이렇게 해도 되나? 좀 약간 불안한데, 이거. 설마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에서 30% 또는 3억 중에 낮은 가격인데 그걸로 간 거 아니겠죠? 이제 그럼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따 다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앞서 이달 1일에도 잠실 우성 1, 2, 3차, 제가 좋아하는 단지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전용 80제곱미터가 17억 5천에 거래가 됐는데, 이거는 같은 타입의 직전 29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한 점을 고려한다면 불과 5일 만에 11억 5천이 하락한 셈이다. 이거 좀 17억 5천이면은 이 금액 자체는 절대 금액으로는 큰 금액이지만 이제 주변 시세 같은 걸 고려하면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그래서 55억짜리가 뭐 40억 500, 뭐 29억짜리가 17억 5천, 이거 이제 좀 증여성 거래 아니냐라는 거죠. 자,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우려와 연이은 규제 대책이 똘똘한 한 채 수요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2020년 8월 달에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이 녀석이 아주 이 똘똘한 한 채 상승을 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주택 수를 하나로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니까 현실적으로 강남 성구 등 상급지에서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고, 그럴 거면은 이왕이면은 좋은 거 하나로 하자.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였어요? 10, 15 대책으로 인해서 10월 16일부터 서울 전체가 조정 투기과열로 묶여버렸죠. 그리고 10월 20부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버렸죠. 그러니까 서울 외곽도 3종 세트 규제로 묶이고 강남도 3종 세트로 묶이니까, 야, 그럴 거면 똑같은 규제면은 중심지. 이게 더 약간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되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 거죠. 이에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성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매 대신 부의 대물림이 활발해지는 양상이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6,718건, 이 가운데 강남 증여 건수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양천구, 목동 있는 곳이죠. 송파, 잠실, 그리고 서초, 반포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전체 증여 건수의 21.6%가 강남 3구에 집중됐다. 서울 전체가 25개 군데 그 중에 단 3개,
세개 구에 21%가 집중된 거죠. 항상 우리가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0대 80. 그래서 이 전체에서 메인으로 쓰는 게 전체 다 쓰는 게 아니라 상위 20%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거래가 더 늘어날 거로 전망했다. 왜 그러냐면 내가 2주택에 있는데 보유세가 좀 올라가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데 이걸 좀 주택수를 줄이고 싶어요. 팔고 싶은데 아까워. 아니면 뭐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아직은 유예인데 양도세 중과가 될 것 같아. 그러면 팔기가 좀 꺼려지겠죠? 그런데 이걸 팔고 나서 자녀한테 현금을 증여하려고 했더니 그 현금 가지고 자녀가 그 집을 못 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내가 그냥 증여해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여세 당연히 나오고 증여취득세 나오지만 그냥 그거 내는 게 훨씬 더 싸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내가 증여하면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나와요. 거래 비용이. 그런데 내가 10억짜리를 살려면은 내가 2억에서 3억 돈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부족한 8억에서 7억을 증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증여가 아니라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안 나오잖아.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여기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료를 좀 보도록 하죠. 내가 만약에 시가 10억짜리를 특수관계자 저가 양수도 아니 자녀한테 싸게 판다 그러면은 이걸 7억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 이 7억이 30% 또는 3억 중에서 낮은 금액을 차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30%도 3억이고 절대금액 3억도 3억이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 시가 10억이면 최대 7억까지 낮게 매각 가능하고요. 20억이라면은 20억에 30%면은 6억. 그런데 절대금액 3억 중에서 낮은 거니까 3억을 차감한 금액, 즉 14억이 아니고 17억까지 낮게 매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내가 14억에 매각해버렸다. 그러면은 법정 한도 17억에서 14억까지 더 내려가니까 3억에 대해서 더 싸게 팔아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사 중에서 혹시 이거 잘못 계산해서 55억이니까 30%를 빼버린 한 15억 정도 빼서 그냥 40억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증여세 꽤 나올 수 있어요. 저가 양수도라면. 그게 아니고 55억을 내가 감평을 받았는데 시가가 40억이 나왔다? 좀 약간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과세당국에서 좀 이 시가 가격 조정을 좀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30% 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기 시가에 대해서는 별도 감정평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쨌든 법정 한도가 30% 또는 3억 중에서 낮은 금액을 차감한 그 가격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증여가 아니라 저가양수도로 가면은 이제 매매 거래이기 때문에 자녀가 그냥 취득세만 내면 끝나버리잖아요. 나머지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가양수도로 했을 때 내가 7억까지 낮게 팔면은 이걸 이제 전체 취득세를 일반 매매 취득세가 아니라 증여 취득세를 보고 그냥 내가 전체 12%를 때려버리겠다가 아마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또 관련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법정 한도를 다 채우지 마시고 3억이 아니라 뭐 2억 9천, 2억 8천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래서 7억까지 싸게 할 수 있지만 7억 1천, 7억 2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해당 금액에 대해서 그냥 증여취득세가 아닌 일반 매매취득세가 나옵니다. 물론 자녀가 다주택자라면은 또 취득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복잡하죠?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후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그렇지만 증여취득세가 앞으로 이제 저가양수도 할 때 전체 금액에 대해서 12%가 적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좀 알려진다면 올해 연말에 증여를 하시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증여성 거래는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하실 분들은 25년 가기 전에 세무사님하고 상담 받으시고 특히 이제 그 연계된 그 감정평가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통해 가지고 감평 받으셔서 시가를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부담부 증여와 저가양수는 좀 부담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토호제기 때문에 곧바로 매수하는 자녀들이 곧바로 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증여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